에서 최고위직을 두루 거친 인물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에서 부판무관을 지냈고 이 반기문 총장 재임 시인 2011년에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부대표를 역임했다고 하니까요. 이 인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뭐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해 10월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후에 들어오는 총장의 인수팀장으로 일했다가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정책특보라는 자리를 이제 받았습니다. 유엔 근무 당시에 미얀마의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자 난민들의 거주 실태를 직접 조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시리아 난민들을 남몰라라는 것을 보면서 비판도 하고 그것을 포용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강 후보자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는 유엔에서 뛰어난 업무 능력과 원만한 인간관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인권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나 뭐 루트를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하고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약간은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게 해외 외교하는 외교 그 열강들 사이에서는 약간 유엔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시하는 경향성도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미국 같은 나라들. 그래서 이제 보면 잘 보면 유엔 사무총장들이 던지는 메시지 보면 꼭 이 잘 안 풀리는 일들을 계속 이제 자기가 주장하게 돼 있거든요. 뭐 난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대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혀 관심 못 받는 주제들만 언급하는 게 유엔의 숙명이라 가지고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관심 없는 주제를 건드려줘야지 그 유엔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 외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유엔이라는 데는 어떻게 보면 사실 국제사회 그 심판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중재 역할. 근데 이제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국익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국제적인 어떤 인권 문제하고 자기 나라의 대변을 하는 거랑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는 좀 돼요. 근데 유엔에서 인권을 다뤘다 하면 사람들이 왜 그 범주에서만 생각하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포텐셜, 가능성이나 역량을 봐야 되는데 자, 넌 유엔에서 인권을 다뤘으니까 한국의 외무 역할은 못할 거야? 이건 성립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도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업무 역량은 해봐야 되는데 저는 못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분을 왜 외무부 장관을 임명했는지 그 의중도 충분히 알겠어요. 그 길을 어떻게 좀 혁신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 그다음에 여성을 또 외무부의 수장으로 데리고 같이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 이런 건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근데 왜 해필이면 도덕적인 하자가 많은 분을 지명을 했는지에 대한 건 좀 따져보고 싶은 거죠.